답지를 여러분 각자 옆에다가 놔드릴게요. 다 하셨으면 바로 채점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확인 좀 해보자. 쪽으로 그냥 동영상 찍어야 돼. 둘 다 가능해요. 근데 2에다가 이렇게 그냥 전치사에다가 그러니까 이 동사 오늘 플라이지 않나? 응? 아니 그건 이렇게 쓰고 다른 단어예요. 아예 다른데. 다른 단어예요. 다른. 그럼 이거 그냥 부정사. 네네네. 그래서 이걸 제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의미는 약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단어입니다. 잘 풀었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 다 질문 있으신 거.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32분인데 이렇게 때리는 요거 하나 한 거야? 그럼 은근 거의 다 한 거지? 그다음에 이나 요거 한 끝이야? 알았어. 한 2분 정도 더 드릴게요. 네. 그럼 최대한 좀 마무리를 좀 해보시고요. 이따가 중간에 쉬는 시간 드릴 건데 그 쉬는 시간에 그 채점 못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푸는 거를 목표로 하시고 2분 정도 뒤에 마무리를 하죠. 자, 30초 정도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못하신 분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해설 먼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사실 작년에 제가 이제 우리 고2 알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비 고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할 때도 이제 우리 같은 요 어퍼크 5.0 교재를 썼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보통 7문제 정도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7문제를 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문제 수를 이제 하나 줄였는데 줄여도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문제 수를 한번 좀 조정해 보던가 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그 작년 친구들이랑 이제 차이가 나나 하고 이제 제가 좀 곰곰이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12시 타임에 오셔서 이제 30분 동안 이제 숙제 검사랑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평일에 1시간 일찍 와갖고 이제 데일리 테스트 보고 뭐 단어 시험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여유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 또 이제 토요일 날도 아침에 오기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실력적으로는 니네가 더 나아. 아무튼간 근데 이제 이게 그 토요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조정을 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아시죠? 어법상 올바르게 붙이고 그 다음에 근거 쓰고 구문문서 및 해석하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아마 1번 문제부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답 정도는 아마 잘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make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고 your mission 얘가 이제 목적격 이제 보어가 되는 거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겠구나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목적어 진목적어는요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요. 해석으로 왜냐면은 그들을 너의 미션으로 만들어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으로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사실 앞 내용부터 쭉 봐야 됩니다. Successful people 성공한 사람들은요 are able to hold a conversation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겠죠. Pretty well 상당히 잘 나눌 수 있습니다. Almost any subject 그러니까 거의 어떤 주제라고요. If you want to be one of them 너가 그들 중 한 명이 되고 싶다면 make them 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them이 진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거를 대신하는 대명사라면요 지금 대신할 수 있는 대상은요 여기 people밖에 없어요. people밖에.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들을 너의 미션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이 미션이다 하면은 조금 어색하겠죠. 그렇죠? 뒷내용을 봤을 때 to know what's going on in the world. 자, what's going on 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을 너의 미션으로 만든다는 게 문맥상 더 적절하겠죠. 즉, 이 둘이 동격 관계가 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야. 이 둘이 동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가 해석상 더 맞구나. 그래서 이시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이제 대명사와 관련된 거였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himself를 힘으로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규대명사를 쓰는 조건은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가 이제 일치할 때 그때 이제 제규대명사를 쓰는 거죠. 자, 보시면 in order to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건 아주 심플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save라는 놈을 동사라고 보자면은 이 save의 목적어로서 himself가 나왔어. 그럼 save의 주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in order to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안 나와 있죠? for 목적격이. 그 말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마치 분사구문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는 all the villagers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어는 himself니까 himself가 아니라 him. 대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그래서 사실 해석을 안 해보고도 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자면 여기 부분도 아마 좀 찾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사실 밑줄로 쳐져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밑줄이 없이 찾으려고 하면은 사실 다 해석을 해야겠죠. 자, 한번 보시면 이번 워크숍은요 will demonstrate 뭔가를 보여줄 거랍니다. The implementation of a faculty development program.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문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faculty가 이제 교수진이란 뜻으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진 발전 프로그램의 시행을 선보일 거라고 했는데요. 자, 참가자들은 will learn about 자, 뭐뭐에 대해 배울 겁니다. The benefits of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의 이점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discuss 논의할 겁니다. How to adapt them for use. 자, 여기서 보시면 그것들을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제가 아마 똑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 them이라면요 앞에 나와 있는 benefits를 이제 받아야 될 텐데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적용한다라는 게 더 문맥상 맞겠죠. 그래서 them이 아니라 이시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좀 올릴게요. 자, 4번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are 나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does 나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are 같은 경우를 먼저 보자면요. 주어가 annual glacial runoff 얘가 이제 주어죠. 여기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 and 명사 나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위치에 관련된 문제였다. 이제로 바꿔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즈에 이제 지금은 뭐 물론 밑줄이 쳐져 있진 않지만 이 도즈라는 녀석이 이렇게 딱 나와 있다는 거는 결국에 도즈 슬래 데슬래의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자면요, 우리가 그 지시 대명사 파트에서요 데슬래 도즈 슬래 문제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디스 슬래 디즈 슬래는 안 나옵니다. 이건 안 나와요. 데슬래 도즈 슬래만 나옵니다. 자, 이 녀석은요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that 또는 도주는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 아니면은 관계사, 정확히는 이제 관계 대명사겠죠. 이 녀석의 이제 수식을 받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에요. 대신하 도즈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비교 구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비교 구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비교하는 상황이에요. 비교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대신하 도즈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신하 도즈는 보통 그 같은 문장 내에서 뭔가를 대신할 때 이제 쓰는 건데요. 우리가 뭔가 명사를 대신한다면 뭐 부정대명사 원이나 원즈를 쓸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인칭대명사 이시나 댐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기서 대신하 도즈를 쓸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랑 똑같은데 수식어만 달리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쓰는 게 우리가 대신하 도즈란 말이에요. 수식어만 달리하고 싶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요 놈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수식어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수식어는 보통 둘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뭔가 두 가지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대신하 도즈를 쓴다 했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 뒤에 over라는 전치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ore than이라는 비교 구문 또한 나와 있다. 지금 요 예문만 그렇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되는 곳에서 that과 도즈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도즈라는 녀석이 이제 가리키는 바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대명사 문제니까 해석이 좀 돼야겠죠. 지난 이제 수십 년간 아시아의 글래시어들은요 빙하가 having melting 녹아오고 있답니다. at an alarming rate. 이제 alarming 하는 건 뭔가 이제 경고하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속도로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이제 뭐 연구가인 이런 사람에 의하면요 매년 빙하의 런오프는요, 그러니까 런오프는 이제 여기 이제 별주단어로 줬다시피 이제 땅 위를 흐르는 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위를 흘러내리는 물이 그 이제 티벳고원이랑 이제 그 주변 지역이 되겠죠. 여기에는 그 빙하가 이제 녹아서 흐르는 물이 되겠죠. 이게 is roughly 20%. 자, 20% 거의 20%가 더 증가했다라는 의미겠죠. 뭐보다요? 40년 전에 그것보다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40년 전에 어떤 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40년 전에 그 런오프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 흘러내리는 물. 됐나요? 자, 런오프는 딱 봐도 단수형이니까 당연히 단수에 맞는 that을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여기에 new he 요거는 아마 풀기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little이라는 준 부정어가 앞에 나와 있고 우리 부정어가 앞에 나와 있을 때는 부정어 도치는 의문문 만들듯이 하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new he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됩니까? did he no라는 형태로 이렇게 의문문 만들듯이 써주면 되겠죠. 별거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이제 부정대명사에 관련된 건데요. 자, 보자면 첫 문장에 The Summer Olympic Games contain some events, some events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계올림픽이 되겠죠. 하계올림픽 경기는요, 이제 몇몇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with misleading names라고 나와 있죠. 뭔가 좀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진 몇몇 이벤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triple jump does not include the three jumps. 그러니까 이 트리플 점프라는 거는요, 이 세 번의 점프를 포함하지 않는답니다. But it's made up of a hop, a skip, and a jump. 그래서 hop과 skip과 점프로 be made up of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other event라고 나왔는데 지금 앞부분에서 보시면요, 이 이벤트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는 some으로 나와 있죠. 몇몇 이벤트는 이러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나머지 한 개의 이벤트? 그러면 이 이벤트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하나의 이벤트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또 다른 이벤트라고 가는 게 더 적절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어나더로 쓰는 게 더 낫겠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other events are 뭐 이렇게 쓰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라도 복수형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틀리냐면은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other events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hammer throw라고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수에 맞춰서 another event is가 더 적절하니까 요 놈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하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문제 이제 여기 PPT에 띄워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몇 문제를 좀 뽑아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좀 문제풀이를 해줬었는데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은재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예전에 다 해봤었잖아요. 일단은 이 문제풀이, 기출 유형 이거는 똑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건 PPT 없이 그냥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대해서는요 개별적으로 제가 봐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채점은 좀 다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교재에 대한 채점, 문제풀이 채점은 다 되어 있어야 되겠고 만약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다시 좀 수정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제가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혹시 채점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잠깐만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었냐 우리? 93까지. 몇 쪽? 93까지. 93까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4쪽을 한번 좀 펴주세요. 94쪽. 94쪽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격보의 능동수동 관계를 파악하라 라고 나왔는데 얘는 의미가 좀 있는 녀석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동사관련어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요. 이 동사관련어법이 뭐 일단 동사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부터 시작을 한다 했죠. 그래서 동사자리가 맞다면 수일치, 시제일치, 태 이런 거를 신경 쓰고요. 동사자리가 아니라면 어떤 준동사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동사의 태는 어떠한지 이거를 이제 신경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준동사에서도 시제일치나 아니면 태일치나 이런 거를 갖고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보통 시제를 갖고는 문제를 잘 내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웬만하면 태 갖고 냅니다. 동사 문제는 웬만하면 태로 내요. 웬만하면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 간에 능수동 관계를 파악하는 게 사실 이제 어법에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동사 관련 어법에서는요. 그래서 이 능수동을 구분하는 거는 똑같아요. 매번 똑같습니다. 제가 이 설명도 엄청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능동과 수동을 비교를 할 때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애용하는 방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요거죠, 요거. 그렇죠? 이거 원리적인 거는 당연히 우리가 삼형식을 생각을 해보면 삼형식 구조에서는 얘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만 그 삼형식 이거를 우리가 수동태로 바꾸면은 요런 식의 문장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삼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주어 동사만 나오는 일형식 문장으로 바뀌게 되죠. 즉 비동사의 PP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능동과 수동을 푸는 방법 중 하나죠. 자, 그런데 당연히 이게 이제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거꾸로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고 수동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문제인 거죠.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기준이 뭐냐면요 이 각각 능동과 수동에 쓰여 있는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능동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온다는 건 정확히는 3, 4, 5형식 동사가 되겠고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는 건 당연히 1, 2형식 동사인 경우에 그러겠죠. 그렇죠? 자동사일 때. 자,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 당연히 3형식이고요. 자,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온다면 목적어가 애초에 2개 있었다는 거니까 4형식이 되겠죠. 그러면 심지어 수동 뒤에 보어가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5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요. 능동태의 경우에는 1, 2, 3, 4, 5형식이 모두 다 가능하다. 하지만 수동태의 경우에는 3, 4, 5형식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방법에 장단점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냥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갖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너무 경우의 수가 포괄적이죠. 아니 make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요. 1, 2, 3, 4, 5 형식 다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단어가 얘가 몇 형식 동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냐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외울 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해석해 보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능동은 뭔가를 하는 거고요. 수동은 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역시나 장점은 뭐냐면 비교적 얘보다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얘보다는요. 왜냐면 얘는 우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해석을 해보는 거니까 웬만하면은 정답에 대한 정확도가 얘보다는 높은 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얘도 단점이 있죠. 단점이 얘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이게 일단 단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게 단점이 있냐면 이 녀석은 얘는 아까 전에 단어가 몇 형식 동사냐를 알아야 됐었잖아요. 얘는 그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단어 뜻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 어차피. 그렇죠? 이런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하자면요. 심지어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제가 예전에 아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제가 고2 상위반에서 이 분사 구문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나왔던 얘기였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나왔었어. perform 이렇게 나온 거야. 어쩌고 나온 다음에 이게 분사 구문이었어요. 분사 구문. 주어 자리에 이렇게 나왔었어. orchestra 어쩌고 이렇게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게 performing인지 performed인지 헷갈린다는 거야. 선생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 거지?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케스트라라는 게 뭔가 어떤 그 음악을 하는 그 중창단, 그 연주단을 오케스트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performing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오케스트라라는 게 어떤 일종의 음악의 한 장르라고 보자면은 그럼 이제 performed가 맞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분사구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생뚱맞게 오케스트라의 개념을 알아야 지금 풀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학생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야. 이게 얘가 공연을 하는 건가?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도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 얘가 훨씬 더 단점에 비해 장점이 많으니까 요 놈을 활용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능동과 수동을 해결할 때는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해야 돼요. 두 가지를 모두.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실제로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요 사항을 먼저 활용합니다. 일단은 저는 요거를 먼저 활용해요. 왜냐면 일단은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몇 형식 동사인지 이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검토 삼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 이상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이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몇 형식 동사냐를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요 대부분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세 마리예요. 요 세 마리.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사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오는 즉 사형식 수동태 같은 경우는요. 글쎄요. 사형식 수동태를 갖고 뭐 어떤 이 능수동에 대한 문제를 낸다? 아니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안 나오고요. 수동태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는요. 오히려 능수동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얘를 갖고 문제를 내요. 얘를 갖고. 그 대표가 뭐냐면요. consider거든. consider. be considered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consider 쓸래, be considered 쓸래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뒤에 보어가 나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랄까 뭐 간단하게 뭐 happy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happy 쓸래, happily 쓸래 이런 식으로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오히려 낸다는 거죠. 여기가 근데 보어 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맞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동태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는 이 보어를 갖고 문제를 내는 거지 이 수동태를 갖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독해에서 많이 이런 걸 봤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be, allowed, 투부정사 이런 거 많이 봤죠, 여러분. 뭐만으로 허락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따지고 보면 be allowed가 이제 수동태고요. 이 투부정사가 보어예요. 됐어? 목적격 보어였던 놈이니까 allowed 목적어 투부정사였죠.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오는 보어는요. 얘를 갖고 내는 게 아니라 보어를 갖고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능수동 문제로 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결국 능수동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얘네가 제일 많이 나와요. 특히 이 세 번째 가지고 낚시를 많이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동사죠, 자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능수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자타동사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타동사 구분. 아주 정확하게 뭐 몇 형식 동사냐까지 외우는 거는 저는 약간 에바예요. 에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까지 좀 에바고요. 적어도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냥 요 정도로만 여러분이 좀 구분하실 줄 알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해석에서도 좀 제가 이제 첨언할 게 있는데요. 능동은 이렇게 수동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 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석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되는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을 이제 잘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기본적으로는 의미상 주어가 기준이에요. 얘네 의미상 주어가 기준. 일단 기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면 능동이고 의미상 주어가 당하는 거면 수동이에요. 됐죠?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 하면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for 목적격, u부 목적격 뭐 이런 걸 떠올릴 거야. 근데 쌤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어 나오고 여기에 원치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당연히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때는 얘를 능동 쓸래 수동 쓸래를 결정하는 건 바로 요놈이라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건지 얘가 되는 건지. 됐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오형식 구조로 나왔어요. 주어, want, 목적어, 투부정사야. 그럼 당연히 요놈의 의미상 주어는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되겠죠. 오형식 구조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 목적어가 하는 거면 투동사 원형, 되는 거면 to be pp 뭐 이렇게 써야겠죠. 됐어요? 투부정사의 경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동명사도 똑같고 보통 이제 분사 파트에서 헷갈리는데요. 분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분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 수식받는 명사 자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수식받는 녀석이 하는 거면 ing고 얘가 당하는 거면 pp가 되는 거죠. 됐죠? 또는 분사구문이야. 예를 들어서 분사구문. 그러면은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누가 주어입니까? 문장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럼 얘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는 이 해석하는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어차피 니네가 다 알아. 중요한 거는 누구를 기준으로 잡을 거냐가 중요한 거죠.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기준은 누구다? 의미상 주어이다. 됐죠? 자, 그래서 총정리하겠습니다. 능동과 수동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권장드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요 어법적인 사항을 이용해서 먼저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풀어보되 자동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능동형으로 쓴다는 거죠. 요거 사항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검토 삼아서 해석을 해보는 거죠. 됐나요? 제가 만약에 다음 시간에 이제 데일리를 냈을 때요, 이 능수동에 관련된 문제를 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법상에 대한 근거를 쓰실 때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리고 해석을 해보니까 얘가 뭐뭐가 되는이라고 해석된다.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 수동형을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두 가지를 근거로 하셨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졸아 오늘 또 이게 토요일이 아침이라 그런 거야.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94쪽에 있는 내용 봤는데요. 그 94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능수동 문제 풀이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에서 능동태냐 수동태냐 아니면 뭐 have pp냐 have been pp냐 뭐 투동사 원형이냐 to be pp냐 상관없이 모든 능수동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모든 능수동은요. 근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단순히 오형식 구조에서의 능수동 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다 이걸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지금 보니까 지각동사를 기준으로 좀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에 있는 예문을 좀 보자면 1번 같은 경우는 뭐 wanted, want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에 make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역동사, 그 다음에 hear, felt, found, want와 같은 이런 오형식 동사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겠다.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수동 관계가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대체적인 오형식 동사들이 이제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동사 뒤에 무슨 뭐 예를 들어 지각 동사 뒤에 뭐 동사 원형 ing, pp 이거는 우리가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능수동 관계만 따진 거예요. 자, 넘어가죠. 하나만 볼게. 미안. 책에 안 나와 있는 게 있네. 하나만. 그 사역동사 let 있잖아요. let. 이 let 같은 경우만 좀 거기다 필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let만 좀 필기해 주세요. let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let 목적어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사역동사니까 이건 이제 능동이겠죠. 우리가 수동을 쓸 때는요 BPP로 씁니다. BPP. 수동을 쓸 때는요. 그러니까 그냥 PP로 쓰지 않아요. let 같은 경우는 얘만 그렇습니다. 알겠죠? 사역동사 have나 make는요 그냥 PP로 씁니다. 근데 let은 BPP로 쓴다. 그래서 이제 그 let it be 생각하세요. let it be PP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96쪽인데요. 두 동사의 쓰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요 교재가요 꽤 오래됐거든요. 이 5000년 교재가요. 여러분은 이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 교재가 절판됐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시중에.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 10월인가 11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약간 이 기출빈도라고 써 있는 게 조금 안 맞아요. 두 동사의 쓰임에 갖고 기출빈도가 별 하나가 나와 있죠. 앞에 나와 있던 목적어와 목적격보 능수동 관계는요 기출빈도가 별 3개였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 말하는 기출빈도는요 수능 기준이거든요. 수능이랑 모의고사요. 근데 아닙니다. 두 동사가 더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얘가 수능 기준으로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내신에서는요 고1 때까지는 아마 이 두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문제를 잘 출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출제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대동사만 좀 중요합니다. 대동사. 일단 설명을 좀 볼게요. 거기 아래에 있는 설명 보시면 앞에 있는 일반 동사 이하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do를 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동사죠. 됐죠? 그 다음에 주로 비교 구문에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비교 구문에서 꼭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래 뭐 동사를 강조하거나 이럴 때 이때도 우리가 do를 쓴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딴 do니까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동사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 대동사는요 약간 고3용 어법이라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들어요. 고3용 어법. 왜냐면 고3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고2까지는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대동사를요. 사실 대동사는요 어법적인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별거 없어요. 말 그대로 동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비동사가 나오면은 비동사로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면은 조동사로 대신하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나오면은 do, does, did로 대신한다. 그냥 이거예요. 어법적인 내용은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법적인 내용은 아주 심플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동사가 왜 그렇게 어법 문제에 많이 나오는가? 얘는요 사실상 해석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해석 문제나. 자 이건 이제 좀 약간 난이도가 높았던 2019학년도 이제 수능에서 실제로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PPT를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2번인가가 이제 정답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밑줄이 쳐져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앞에는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요 참고로 앞에는 일반 동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앞에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was가 아니라 did라고 써야겠네 해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평가원에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문제를 안 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낸 경우들이 있어요. 주로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보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앞에 일반 동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동사를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일까?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made라고 이렇게 일반 동사 그냥 과거형 동사가 나왔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자 대동사를 쓸 거야. 대동사를 쓸 건데 우리가 it was를 쓴다면 그럼 이거는 뭐의 의미예요? It was made 어쩌고저쩌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만약에 우리가 did를 쓴다면은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그냥 과거형 동사라는 게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얘도 뭐예요? 결국에 능수동 문제예요. 얘도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대동사를 활용한 능수동 문제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방법 있죠? 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면 대동사는요.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거든.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동사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동사 이하의 반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하라고 나와 있어. 이하. 즉 무슨 말이냐? made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 뒷내용을 싹 다 이 뭐냐 어디 갔냐 이 did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이거 한 단어로 그냥 이 내용을 전체를 퉁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능동을 쓰든 수동을 쓰든 뒤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얘는 순전히 뭐냐? 진짜 해석으로밖에 못 푸는 거야. 대동사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수능에서. 됐어? 근데 이 수능에서 이 문제가 왜 어려웠었냐면요.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은 방금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를.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려고 했어. 그럼 그것이 당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하는 거냐를 봐야 되는데 또